원래 내가 뭐 학습지 같은 거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오늘 배운 거 다음 시간엔 오늘 배운 거 그냥 여기 어차피 너네 46쪽까지 다 풀어야 되거든? 그거 오늘 풀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오늘 그냥 그렇게 하고 일요일은 그냥 쭉 나가고 일요일에 직선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 자 어쨌든 자 가볼게. 자 하나 더 할 거야. 자 네 번째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야. 다시 34쪽 내용이야. 자 x절편이 일단은 a라고 주어졌어.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b라고 주어졌어. 자 그럴 때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일단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서 공식 써드리고 성립하는 것만 내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 자 일단은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게.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 내가 1사분면에 부각해서 그릴 거고 사실 4번은 제일 쓸 일이 없어. 제일 쓸 일이 없긴 한데 요거 간혹 가다가 이거 잘 쓰면 그냥 빨리 그냥 식이 작성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배워는 놓고 근데 아마 거의 쓸 일 없을 거야. 자 x절편은 a 이렇게 내가 그림에 표시하고 y절편은 b 이렇게 그림에다가 표시해볼게. 자 그래서 봐봐. x절편하고 y절편을 안다는 건 이거 점이지. 이것도 점이야. 두 점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요 유형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증명할 때는 두 점을 아니까 요 공식 써가지고 식을 세워서 증명할 수는 있어. 자 근데 굳이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당연한 거니까 일단 두 개의 점을 이으면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되지. 자 그랬을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설정돼. 자 그리고 저게 왜 성립하는지도 내가 보여드릴게. 자 됐나? 봐봐. a, 0 지나지. a 대입해 1이지. 0 대입하면 0이지. 식 성립하지. 그 다음 0, b지. 0 대입하면 사라지지. b 대입하면 b분의 b니까 1이지. 식 성립하지.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4가지 방식을 배워보고 자 일단은 1번은 당연한 거니까 언급 안 할게. 자 2번 공식은 외워. 알겠지? 3번은 외우는 거 아니라 했다. 3번은 뭐? 기울기 구해놓고 2번 공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3번은 요걸 외워서 할 게 아니라 2번 방식으로 일단 너네가 치환해서 풀 수 있어야 돼. 자 2번 방식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 외워. 얘도 외우는 거야 4번도. 알겠지? 자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붙여서 내가 설명 좀 할게. 자 5번 자 좌표축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해볼게. 좌표축의 수직 자 이것도 너네가 간혹 보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너네가 바라볼지 설명을 드려볼게. 자 뭐 많이 쓰는 건 이거지 사실. 자 요거 내가 일단 먼저 이거부터 먼저 그렸어. 이게 지금 y축의 수직 그러니까 좌표축에 평행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 자 y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그린 거야. 근데 이게 x는인지 y는인지 너네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것만 봐. 두 점을 아무거나 너네가 생각을 해봐. 이 점하고 이 점은 x좌표가 같아 y좌표가 같다? y좌표가 같지. y가 지금 요 값을 모든 이 점들이 가질 테니까. 그래서 얘는 y는 b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야.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얘는 여기 점을 딱 찍어봐.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아래 x좌표가 다 똑같지. 그래서 얘는 x는 a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선을 알만한 건 다 이제 배웠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너네가 또 헷갈려하는 거 내가 하나 해볼게. 자 이거 샘플이야. 내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를 너네한테 내볼게. 두 점이 2,3하고 2,-4야. 자 이런 뭔가 이상해. 자 두 점 주어진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3번이지. 맞아? 자 3번이야. 두 점 주어졌어. 그러면 내가 뭐 하라 했냐면 기울기부터 구하라 했어. 근데 기울기는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지. 근데 이상해. x좌표 빼면 얼마야? 0이지. 맞지?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풀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내가 왜 제시했냐? 잘 봐. 요거 x좌표랑 여기 x좌표가 똑같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2,3이라 해볼게. 그러면 2,-4는 이런 데 있어서 직선을 요런 직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2,-4는 x좌표가 똑같고 여기 밑에 이렇게 찍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2,-4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이어볼게. 그림이 이렇게 되지. 이거 누구야? 이거지. 이거는 3번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자마자 x는 2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요건 좀 써라. 이거 가끔 나올 때 내정 지울 때가 있거든. 이거 모르고 하면. 자 그래서 저거는 좀 써놓으시고, 내가 y는 b는 따로 언급 안 하는 이유는 y는 b인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걸로 또 풀려. 이걸로 또 하면 풀리거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저까지만 한번 써봅시다. 자, 한 가지 내용만 더 하고 개념은 끝낼게. 자, 직선의 방정식 표현법이야. 자, 직선의 방정식 표현법이고, 그냥 2차 함수에서 했던 일반형, 표준형 기억나지? 그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고, 표현법 두 가지만 배울게. 먼저 일반형이야. 자,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 자, 너네 일반형은 뭐냐면 그 2차 함수에서 그냥 전개된 거 일반형이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여기 막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다 이쪽으로 다 넘어가서 전개되면 그걸 일반형이라 불러.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보면 알겠지만 y랑 x가 섞여 있지.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일반형이라 불러. 그렇게 부른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그거 직선의 방정식인데 일반형인 거야. 됐어? 근데 중요한 건 표준형이지. 우리가 2차 함수도 표준형으로 바꿔야 지나는 꼭지점을 알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표준형이라는 건 우리가 식을 딱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보이도록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표준형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y는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는 형태 mx 플러스 n 이렇게 써지면 이걸 표준형이라 불러. 됐어?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지? 표준형으로 만들 거면 y는 하고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ax랑 c는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b로 나눠주면 y는 하고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래서 자 여기 36쪽에 따로 없네. 자, 이거 내가 한번 너네한테 그냥 제시해 볼게. 자, 이거 샘플이야. 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져 있어. 자, 이거 일반형이야. 이거 책이 없다. 내가 그냥 쓴 거야.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 요거 일반형 쓴 거거든. 밑에 표준형으로 바꿔서 써볼게. 마이너스 y를 그냥 넘길게 이번에는. 자, 넘기면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이게 표준형 표현법이야. 됐지? 자, 그래서 대충 썼잖아. 한번 내가 말을 해줄게. 봐봐. 너네 이걸 봤을 때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안 떠오르지? 저거는 위에 있는 2x-y 플러스 1은 0에 따라 어떻게 그리는지 배운 적도 없고 실제로 이것만 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상상하기 힘들거든? 근데 이것만 넘겨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바로 보이지? 왜? y절편 1이니까 여기 x축, y축 있으면 어디 점이 딱 찍힐 거고 기울기 2짜리 직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것들 가지고 한번 쭉 해볼 건데 자, 36쪽 개념 원리 익히기 좀 이따가 다 하실 거고 37쪽은 그냥 점과 저기 기울기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이거든. 자, 그리고 여기는 중점하고 내분 이런 거 나오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 그거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돼. 알겠지? 자, 요거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38쪽. 자, 너네가 배워야 되는 것만 좀 해볼게. 자, 38쪽에 3번.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내가 아까 공식 외우라 했지. 4번 내용에서 설명한 거 공식 쓰면 바로 풀리는 문제. 알겠지? 자, 4번으로 가서 자, 4번의 별표 쳐. 자, 4번 문제를 배워야 돼. 자, 요거는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배워볼게. 자, 4번 문제는 별표 치고 이것도 고3 때 나와. 고3 때도 나오거든? 근데 고3 때, 고1 때 배운 다음에 고2 때나 이제 그 고3 수학할 때도 요게 따로 이제 개념으로 배우진 않아서 애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배워보자. 줄쳐. 한 직선 위에 있도록까지만 줄쳐봐. 거기 그 문제에 한 직선 위에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지. 자, 그거에 대한 그림을 내가 그려드릴게. 자,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자, 두 점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없다. 두 점이나 네 점 등장하고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세 점 등장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자, 요 점이 여기 하나 있다 치면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 근데 여기에도 점이 하나가 있어. 이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그럼 뭘 볼 거냐면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거 보는 거야. 두 점끼리 기울기 같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 두 점끼리 기울기 같다 이용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 문제 풀면서 한번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다. 자, 세 점 A, B, C 등장했지. 내가 여기부터 A, B, C 써볼게. 자, 물론 그림상 틀렸다. 그림은 틀렸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해도 상관없으니까 해볼게. A가 3,2야. B는 1,-A니까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 풀 때는. 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자, C는 A,5래. 자, 일단 이렇게 표현하고 자,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만드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했어. 그럼 봐봐. 너네 이 직선은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너네 구할 수 있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세 가지 기울기가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똑같아야 돼. 맞지?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식은 3개가 나온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너네 문자의 개수 봐. 항상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문자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너네 지금 눈에 보이는 문자 몇 개야? 한 개지. A 하나야. 그러면 식도 하나만 쓰면 돼. 자, 무슨 말이냐? 같다라는 식을 써야 되지. 그러면 그냥 요렇게 기울기랑 요렇게 기울기가 같다 식 세우면 식 하나 나오고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A랑 C까지의 기울기도 같다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됐어? 그럼 가볼게.
A, B 사이의 기울기부터 써볼게.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 쓰자. 그러면 3 빼기 1, 2분의 2 빼기 마이너스 A, A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요 기울기가 요거야. 그 다음 가볼게. B랑 C 사이의 기울기 쓸게. 이번에는 내가 여기서 이거 뺄게. 빼는 거 순서는 상관없어. 대신 분모 분자 순서는 맞춰주기만 하면 돼. A에다가 1 빼. A 마이너스 1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A 빼. 그러면 A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됐어? 요거씩 하나 구하면 요거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 됐나? 해볼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같아야 되잖아. 곱할게. 자, 이렇게 곱하면 2A 플러스 10이야. 은 이렇게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지. 됐어? 정리할게. 다 넘길게 일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야. 자,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야. 자, 19 했지? 그러면 A 몇 개 나와? 2개 나와. 마이너스 3하고 4 나오거든? 근데 문제에서 너네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양수 A래.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잠깐 시너지 좀 볼래? 시너지에 방금 했던 유형 6문제나 있거든? 시너지 풀면서 아마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그 오늘 한 것까지가 시너지 기준으로 162번까지다. 162번. 자, 5번은 자, 5번 39쪽에 5번이야. 자, 거기는 문제를 내가 풀어줄 게 아니라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 문제 유형을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있거든. 책에 조금 빈약하게 설명돼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필기를 좀 시킬 테니까 39쪽 내용이야. 39쪽 내용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야. 자,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자,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이야. 자, 삼각형. 자, 그래서 내가 삼각형 그려드릴게. 자, 직선인데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할 거야. 자, 근데 일단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만약에 직선이 이런 데서 출발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자르는데 넓이 2등분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아마 이제 고난도 수업 할 때 아마 이제 그런 문제 푸는 거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막 닮음을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건 독특한 상황이야.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 이러면 이제 쉬운 유형이 되는 건데, 자, 이러면 가볼게. 너네 내가 지금 분홍 색깔로 색칠해 놓은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을 거야. 그을 건데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넓이가 반이 되게 직선이 저 삼각형을 자른다는 뜻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잘리긴 해야 될 거야. 근데 어디로, 어떤 점을 지나가야 되는가가 너네한테 핵심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2개 생기지. 근데 2개 삼각형의 높이가 이걸로 똑같겠지. 높이가 똑같으면 뭐가 같아야 삼각형의 넓이 같아져?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잘리면 되냐면 요 밑변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점을 지나도록
직선이 이렇게 지나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너네 그림은 잘 그려봐. 이렇게 지나주시면 그러면 끝나. 자 그럼 책 한번 이거는 눈으로 보고 넘어갈게. 자 5번 문제 한번 봐봐. 책을 보면 돼.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돼 있지. 세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근데 세점 그림 밑에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볼래? X축, Y축 해서 세점 그어놨지. 그러고 나서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 밑에 그림 봐봐. 점 A 어딘지 보이지? 거기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 2등분 하려면 마주보는 변에 무슨 점을 지나가게 그리면 돼? 중점을 지나가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유형인지 알겠지?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중점 지나가면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거. 자 내가 빈약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삼각형 유형만 이렇게 위에 나와 있어. 밑에도 있긴 한데 자 여기에 너네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자 평행 사변형. 자 너네는 평행 사변형 이렇게 써.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도 있구나. 마름모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어떻게 그 넓이 2등분 하는지 보여줄게. 자 그림은 자 4가지 직사각형, 정사각형, 자 마름모. 자 마름모 먼저 써야 되긴 한데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순서는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할 것 같다. 자 평행 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자 얘네들 넓이 2등분 하고 싶어. 그러면 쓰자.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 주시면 돼. 직선이. 자 그러면 넓이가 2등분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 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러면 대각선 두 개를 그어. 자 대각선 두 개를 그으면 교점 발생하지. 그림 먼저 다 그리시고 천천히 그려봐. 됐어? 그럼 봐봐. 직선이 어떻게 지나든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이 분홍색깔 직선 위에 있는 파트랑 이 분홍색깔 직선 밑에 있는 파트는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여기 잘리는 양하고 여기 잘리는 양하고 어차피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 주시면 돼. 그럼 내가 물어볼게. 평행사변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마름모든 사실 대각선 두 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 도형들은 대각선의 교점이 한 대각선의 뭐랑 똑같아? 중점하고 똑같지. 그래서 사실은 너네가 중점 공식 이용해서 두 점의 중점 구한 다음에 여기 지나가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직사각형 대각선의 교점은 그 여기 중앙에 있을 거고 정사각형도 여기 중앙에 있겠지. 마름모도 여기 중앙에 있겠지. 요런 데를 지나가 주시면 요런 데를 지나가 주시면 이런 데를 지나가 주시면 무조건 넓이는 2등분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 자 이것도 시너지의 유형 좀 많을 거야. 거기서 또 봐주시고. 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 풀어 나가시면 된다. 여기 알겠지? 오늘 내가 알려준 개념 가지고 자 넘어가서 자 6번으로 갈게.
자, 6번의 개수의 부호와 그래프의 개형 보이지? 거기 위에 쓰자. 자, 만족하는 간단한 수 대입이라고 쓰자. 자, 만족하는 간단한 수 대입. 자, 일단 내가 정석은 알려드릴게. 정석은 알려드릴 건데 정석으로 푸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내가 알려주는 만족하는 간단한 수 대입이라고 얘기했던 그걸로 푸는 게 훨씬 편해. 알겠지? 자, 근데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 상수 AB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라고 돼 있어. 자, 다음을 만족시킨대. 자, 근데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돼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가볼게. 자, 직선 등장했어.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어. 1번에 AC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야, A랑 C를 곱했는데 0보다 크려면 두 개의 뭐가 같다는 뜻이야? 부호가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B랑 C도 곱했는데 0보다 커. 그럼 B랑 C도 부호가 같겠지. 그 말은 이 뜻 아니야? A, C 같은데 C랑 B도 같네? 그러니까 지금 1번은 A, B, C의 부호가 같다는 걸 알려준 거야. 됐어? 자, 근데 아까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식을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저거는 일반형이거든? 그러면 일반형을 봤을 때 너네가 해야 되는 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너네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 가볼게. 얘가 y를 가지고 있으니까 by만 남기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넘겨.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지. 자, 그러고 나서 y는으로 정리돼야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버려. 자, 그럼 봐봐. 너네는 지금부터 요거 x 앞에 붙은 거 요거에 부호를 알아야 돼. 왜?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붙은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를 알아야 돼. 왜냐면 저건 y절편이지. y절편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y절편부터 찾는 게 편해.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으니까. BC가 부호가 같으니까 b분의 c는 무슨 수야? 양수지. 근데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y절편이 밑에 찍히는 거야. 자, 근데 b분의 a도 양수지. a, b, c 부호 다 같다 했잖아. 그럼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네?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보자. 저게 몇 사분면 지나냐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눈에 보이듯이 1사분면을 제외한 2, 3, 4, 4분면을 지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석으로 내가 푼 거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러지 말고 너네 어차피 AC가 양수든 음수든, 그러니까 AC는 양수잖아. 그래서 A랑 C가 둘 다 양수든 둘 다 음수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걸 만족하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냥 너네가 아는 숫자를 편하게 대입해. 여기다 1 대입할게. 그러니까 보통 1,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편해. 그럼 이것도 1 대입할게. 왜냐면 두 개 부호 같아야 되니까. 그러고 여기도 1 대입할게.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만족하지. 1 곱하기 1은 1이니까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1을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니까 그걸 다시 여기 역으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거 그려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객관식이나 단답형 풀 때는 이게 훨씬 편해. 됐지? 자, 정리하시고 잠깐만.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입하는지 또 추가로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책을 보면 돼. 6번에 2번 봐봐. A 곱하기 B가 음수라 돼 있지. 그럼 A에 1 넣어봐. 1. 그러고 B는 뭐 넣으면 되겠어? 적당히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A에 1, B에 마이너스 1. 근데 BC가 0보다 크대. B에 마이너스 1 넣었잖아. 그럼 C에도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고 나서 식 쓰면 훨씬 더 편해. 이렇게 풀면. 알겠지? 예외가 발생 안 한다. 이거 할 때. 자 그래서 일단 6번 내용 끝내고 자 7번으로 갈게. 자 요것도 한번 다시 우리 고등 공통수학 1 거기에 있던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 자 2 빼기 k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등장했어. 자 그러고 나서 줄 칠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줄 쳐봐. 7번 문제야.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너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공통수학 1에서 했거든? 이거 k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k로 식을 뭐 해주라 했어? 묶어주라 했다. 자 한번 써보자. k로 식을 묶는다. 자 k로 식을 묶는다. 자 이거는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거의 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 자 식을 k로 묶는다. 자 왜 그런지 다시 볼게. 내가 전개해서 쓸게. 2x 마이너스 kx 더하기 3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k랑 관련된 애들이지. k로 묶을게. k에 3y 빼기 x가 돼. 자 남아있는 애들은 그냥 쓸게. 더하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돼. 이게 0이다. 식이 이렇게 바뀌어. 자 위의 식을 k로 내가 묶는 과정을 그냥 2단계로 보여드린 거야. 까지 쓰시고 됐나? 그럼 봐봐.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이 k에 1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1000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이 식은 만족해야 되지.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이 3y 빼기 x가 몇이 돼주면 돼? 그렇지.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k가 사라질 테니까. 됐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직선의 방정식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사실은. 사실 볼 수가 없고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거든. 그건 일단 나중에 다음에 내가 설명드릴게. 이거는 일단은 지금 식의 관점 공통수학 1의 수준에서 한번 설명드릴게. 자, 그 다음 요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0이면은 k 날라가지. 그럼 남아있는 요게 몇이 되면 돼? 또다시 0이 돼주면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됐어? 요거는 나중에 조금 추가로 내가 설명드리면 되겠다. 자 어쨌든 그럼 봐봐. 3y 빼기 x가 0이 돼야 돼. 그 다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지. 그럼 x, y가 연립 방정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 x, y를 여기에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x, y. 자 그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뒤에 계산 너네가 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은 이렇게 하면 되고 밑에 참고 내용은 일단 아직은 읽지 마. 알겠지? 참고 내용은 내가 또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좀 있어서 자 일단 넘어가. 자 마지막 8번인데 그 전에 9번 얘기 잠깐 하고 갈게. 자 9번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야.
8번 하기 전에 9번. 자, 두 직선 줄 쳐봐. 두 직선 2x-y-1은 0, x-y-3은 0의 교점까지 줄 쳐봐. 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도현아 보고 있어? 자, 잘 봐. 줄치라고 한 거 두 직선이지. 직선 내가 두 개 그렸어. 그러고 여기 교점을 지난대. 교점 물어봐. 너네 직선식 두 개 알지? 식을 문제에서 줬잖아.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 교점은 무슨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연립이지. 연립으로 구하는 거다. 이거 기억 안 나면 써놔. 교점 구하는 거 연립. 2학년 아마 1학기 때 아마 배웠을 거야.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자, 그래서 따로 이 책에는 설명이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등장했는데 교점 구하라 라고 돼 있으면 연립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점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올 테니까. 됐어? 자, 그러면 교점 구하면 교점과 점 2,2를 지나는 직선이라 나와 있지. 그러면 점 몇 개 알려준 거야? 두 개 알려준 거지. 점 두 개 알려준 거니까 점 두 개 알면 직선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마지막 8번 할게. 8번.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자, 여기서 너네가 배워야 할 직선은 요거야. 요 직선이 중요해. 자, 요거. 자, 일단은 직선 두 개가 등장했는데 줄 쳐볼게.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이라 돼 있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자, 그러면 줄 친 거에다 밑에 써보자. 경계관찰이라고 쓰자. 경계관찰. 자,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직선부터 볼게. 자, 일반형으로 써져 있는 거는 표준형으로 바꾸자.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y만 남기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내가 다 넘겨놨어. 자,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이라 했으니까 내가 1사분면 부각해서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직선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여기가 2, 여기도 그러면 x절편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분홍 색깔 직선이야. 자, 잘 봐. 저거 식을 조작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조작하냐면 일단 이것도 표준형으로 바꿔 써야 되니까 y는 넘길게. 그러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 되지. 됐어? 자,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야.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이 m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되게 독특한 이제 뭔가를 알려줘. m으로 내가 묶어볼게.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이거 아까 너네가 본 거야. 자,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 점 하나를 알려줘. 점. 자, 어떤 점을 알려주는지 보자.
자, 오늘 너네가 배운 공식이거든? 이거 점 하나 알려주고 직선 알려줬을 때 쓰는 공식이라 했지. 맞지? 그때 쓰는 공식 mx-a 플러스 b라고 내가 아까 외우라고 했어. 괜찮지? 자, 근데 기울기는 지금 몰라. m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 x좌표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 그럼 0 되니까. 그러니까 m을 지금부터 없애려고 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남아있는 y는 몇이 돼? 1이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1을 필수적으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아까 공식으로 이거를 도출할 수도 있다. 공식으로도. 자, 그럼 가볼게. 이 직선은 요 점을 지나야 돼. 무조건. 그래서 점 찍어볼게. 마이너스 1,1이야. 요 점을 무조건 지나. 됐어? 자, 그러고 나서 기울기가 m이라 했으니까 기울기 몰라. 뭐 요 점을 지나게 직선이 그려질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하고 1사분면에서 만나라고 돼 있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럼 1사분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서 만나려면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그림 그려볼게. 대충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1사분면에서 만나지 않아? 맞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지? 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요 사이를 지나가도 되고. 자, 일단 다 된다. 저쪽을 움직이면. 근데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물어봤지. 자, 기울기의 범위를 너네한테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 기울기 대소관계 어릴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지금 기울기가 0인 채로 뒀거든? 이 오른쪽 끝이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커져. 이게 내려갈수록 기울기는 작아져. 그래서 너네 뭐 헷갈려 하냐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누가 기울기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음수에서 헷갈려 하는데 헷갈려 하지 마. 오른쪽 끝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거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해. 자, 어쨌든 그게 그거는 뭐 일단 간단하게 얘기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더 커져도 돼. 아직 더 작아져도 되거든? 그러면 어디가 끝인지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커지는데 요까지 딱 가는 순간 여기는 1사분면이 아니지. 맞지? 기울기가 그러면 얘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내가 경계를 보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에 가능한 경계. 그 다음 얘가 기울기가 조금 더 작아져서 자, 요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요 점을 딱 지나게 되는 순간 이때부터 1사분면에서 안 만나지. 됐어? 자, 그러면 기울기는 요거랑 요거 사이가 돼야 되지. 맞지? 그래서 저 두 개 기울기 끝나면 구하면 끝나는 거야. 자, 오케이. 기울기 구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점과 점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 쓰는 거야. 그냥 바로 여기 기울기는 이게 0,2지. 자, 0,2. 자, 이렇게 써놓을게. 그러면 x좌표 빼면 1이고 y좌표 빼도 1이지. 기울기가 1이야, 이 직선은. 자, 얘는 2,0이야. 자, 2,0. 자, x좌표 뺀 거분에 y좌표 뺀 거 해볼게. x좌표 빼면 2 마이너스 1 그럼 3이지. y좌표는 0이지. 여기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요 노란 색깔 직선의 기울기는. 근데 너네한테 요구한 게 뭐야? m의 값의 범위를 물어봤지. 얘보다는 기울기 커야 되지.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요거보단 기울기 작아야 되지. m이 1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됐어? 자, 내가 오늘 칠판에 설명드린 문제들은 너네가 이제 좀 배워야 돼서 내가 설명드린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아까 내가 알려준 공식들 있지. 그걸로 간단하게 푸는 문제들이거든. 나머지는 너네가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오늘 46쪽까지 웬만하면 다 풀어놓자. 그래서 오늘 시간 다음 시간하고 지금 조금만 일단 더 풀어봐.